물이 섬을 휘감습니다. 청량한 기운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돋아나죠. 이른 물을 풀 한 포기도 자그마한 들꽃도 기지개를 켭니다. 물이 있었기에 고단한 삶을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제주 땅을 보듬고 황무지의 단비가 되어 주었죠. 물은 다시 몸을 움직입니다. 길고 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강정마을로 떠납니다. 강정천과 악근천, 용천수까지 맑은 물을 품은 곳이죠. 오늘은 어떤 여정이 펼쳐질까요? 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야, 어서 오십시오. 와, 어서 오세요. 와, 많이 더웠죠? 네, 덥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혹시 소개를 해주신다면? 저는 이 강정마을에서 8대째 살아오고 있습니다. 8대요. 예, 좀 토박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여정이 저를 기다릴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고향 강정에는 여러 가지 느끼고 볼거리가 많습니다. 네네네. 그걸 하나하나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선생님, 예. 이 나무가 되게 예. 오래돼 보이고 되게 큰 나무인데, 이 무슨 나무인가요? 이 나무는 아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네. 특히 제주도에 많죠. 그쵸. 예, 단팔수라고 하는데요. 이 단팔수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수령이 오래된 한 500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야. 지금 현재 보면 둘레가 한 10m 정도 되는데요. 네. 보게 되면 이쪽에도 가지가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는. 여기요? 예. 여기 있었는데 요거 이제 부러진 거죠. 썩었군요. 예, 힘에 못 이겨서. 그래서 지금 요 외가지 지금 하나로 지금 남아 있는데 생육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보시다시피 주변에 생육 공간이 아주 척박하거든요. 바위 틈새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나무 입장에서는 좀 힘든 편이죠. 와, 그래도 정말 그 생명력이 강하네요. 그래서 이 나무가 이제 2013년도에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와. 국가유산으로 이제 지정이 됐죠. 제주도에는 마을마다 마을을 수호해주는 당이 있습니다. 신당처럼. 예, 신당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신목, 그 신에 의지하는 나무가 단팔수라는 거죠. 단팔소. 예, 그래서 이 나무가 단팔수. 천연기념물로도 지정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 마을에서는 아주 신성시 여기는 그런 나무. 와, 정말 예. 신성한 나무네요. 예. 나무 이 형태도 분재식으로 그러니까요. 아주 잘 자랐고요. 이런 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다음 여정을 예.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한번 가보실까요? 네, 바로 가보세요. 이 옆에 있는 내끼리소라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오늘도 멋진 여정이 되길, 멋진 경관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는 종혁 씨, 야무지게 소원까지 빌었는데요. 과연 이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단팔수를 뒤로 하고 물을 찾아 나섭니다. 물의 노랫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와, 이야, 쫙. 와, 대박. 와, 이런 곳이 숨겨져 있었다니. 종혁 씨의 소원이 벌써 이루어졌네요. 와,
물이 엄청 많네요. 많아요. 여기에는 물 용출량은 사계절 같아요. 아, 폭포가 흘러내리는 거는 여름인데 네. 사계절 똑같이 이렇게 물이 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항상 물이 이 정도인데 여름이면 더 많아진다. 예, 그렇죠. 요즘엔 예. 비도 오고 장마도 예, 있고 용출량이 하니까. 많죠. 예. 이야, 여기 오니까 시 한 수를 읊고 싶어지네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물이 고향이라 할 만큼 강정은 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내끼리소라 하는 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폭포, 네, 깨끗한 물, 네. 주변에 아름다운 절벽, 그리고 여기 은어가 있거든요. 은어. 그래서 이 네 가지 길상스러움이 좋다 해서 내끼리소라고 한 거죠. 내끼리소의 좋은 기운을 받을 준비 되셨나요? 이곳에선 사시사철 흐르는 물과 멋진 풍경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네요. 물이 진짜 많잖아요. 깊이도 예. 되게 깊겠네요. 깊이는 한 10m 이상 나오고요. 10m요. 예, 10m는 꽤 깊은 거죠. 엄청 깊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좌우로 한 50m씩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넓어 보여요. 이게 그냥 보기에는 이렇게 뭐해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넓어요. 와. 면적이 넓은데. 그리고 여기 물이 있잖아요. 엄청 차가워서 네. 들어가면 5분 이상 여기 못 있어요. 그쵸. 또 이 밑에 내려가면은 저디서 떨어지는 물보다 밑에서 솟아나는 물이 더 많아요. 아, 또 밑에서 물이 예, 올라와요? 밑에서 속에서.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차가워서 접근도 안 되고 아. 여름에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목욕할 때는 지금은 안 됩니다만 초등학교 때죠. 한 60년 전 일이죠. 네. 예, 그때만 하더라도 여기 들어가면 오돌오돌 떨었어요. 들어갔다 나오면. 아. 그러면 이제 이런 돌밭에. 바위에다가 딱 붙어가지고서 따뜻해지고. 따뜻하게 몸 녹이고 그러고 그랬어요. 이야, 진짜. 강정마을 3대 산물 중 하나인 내끼리소. 그만큼 물이 풍부하고 깨끗하죠. 현재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강정 정수장에 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끼리소는 여전히 서귀포시 시민들의 식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요긴한 물. 제주 사람들은 이 물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여기는 이렇게 조그만 담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아, 요게 이제 수로예요. 수로요. 예, 그 논에다가 네. 물을 대어서 관계수로죠. 물을 대갖고 이제 논농사 지으려고 했던 데입니다. 아. 그럼 이렇게 여기 있는 물을 이렇게 좀 모아서 이게 예, 여기로 그렇죠. 연결이 그래서 돼 있다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저 네끼리스에서 보를 해서 이쪽으로 이제 물을 한 곳으로 모았죠. 아, 예. 그럼 이제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지금은 해군 기지가 돼 있는데 거기를 구럼비라 그랬어요. 네. 그 구럼비 그 많은 논을 이물 하나 가지고 농사를 지은 거예요. 아. 여기 농사 짓기 전에 이제 논 주인을 답주라 그러거든요. 논답자 써서 답주. 답주들이 답회라고 해서 모임을 해요. 네. 이제 3월 이제 초쯤에 음력이죠. 3월쯤에 해가지고 물 청소하고 난 다음에 이런 데 이렇게 걸타자 가지고서 네. 수감을 뽑아요. 수감은 물을 감독하는 거예요. 감독관을 뽑아요? 예, 그러니까 아, 예. 이제 내 논에 대표를 뽑는 논이 거구나. 말라도 네. 내 마음대로 물을 못 대요. 수감이 대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수감은 그 많은 논을 차례대로 물을 대줘요. 골고루. 그러니까 그분은 24시간 논을 살펴야 돼요. 특히 가뭄 때는. 아. 그래서 그분의 권한이 막강하죠. 그러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분의 이제 월급이 따로 없고 네. 논농사가 끝나면 이제 논 면적에 따라서 네. 한말지기에 뭐 쌀 몇 대 아. 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쌀로 아. 그분의 이제 그 그 수감한 급여를 예, 이렇게 약간 급여를 조금씩 이제 드리는 이렇게 거죠. 그 나눠. 예, 그런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강정의 논농사가 1980년대 후반까지는 이루어졌어요. 오, 그래요? 예, 비교적 늦게까지 했었는데 89년인가 마지막으로 끝났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전에는 나록 농사가 제주도에서 나록이라 하거든요. 나락이라 안 하고 아, 예. 나록 농사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됐는데 이후에 하우스가 개발이 되면서 그쵸. 하우스가 보급되면서
뭐 파인애플, 바나나, 원예작물, 화훼작물 이런 것들이 보급되면서 평당 수익 단가가 거기가 높으니까 논에다가 하우스를 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이제 물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뭐 어떻게 뭐 문명을 발달하다 그렇죠. 보니까 또 예, 예. 지금은 추억이 된 물길.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여정으로 향합니다. 강정마을을 흐르는 물줄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아끈천인데요. 수돗물을 공급하는 귀중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물소리 들리네요, 이제. 네, 그렇죠. 여기 물길이 커요. 네. 네, 강정천보다는 규모는 작아요. 그래서 이제 규모가 작다 해서 두 번째라 해서 아끝내라고 그러죠. 아류 그렇게 하잖아요. 아, 예. 본류 아류 하듯이 네. 이것이 이제 아끝내보다는 규모가 적죠. 그렇지만 아끝내지만 수량은 풍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 물을 가지고 식수로도 사용했고 농업용수로도 사용을 했고. 여기가 소황물입니다. 아, 소황물이요? 예, 소황물. 왜 소황물이라고 그러죠? 이 소에서 큰 물이 솟아나거든요. 네. 내려오는 물도 있지만 여기서 자체적으로도 물이 크게 솟아난다. 그러니까 아. 큰 물이 솟아난다 해서 소왕물이죠. 아. 소에서 큰 물이 솟아난다. 아, 이 소에서 예. 왕물이 나온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지만 물이 너무 깨끗하잖아요. 네, 너무 깨끗해요. 이게 이 자체가 생수인 거예요. 아, 지금 이 바닥에서 물이 나온다는 소리가? 그렇죠. 예. 바다에서 도처에서 물이 나와요. 이 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없을 때도 여기서 물이 나와서 물이 이렇게 번번하게 이렇게 물이 차 있어요. 제주도 이 서귀포 쪽은 조금만 나와도 이렇게 물이 많아서 그렇죠, 너무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예, 강정 쪽이 특히 그렇고요. 보목리에서부터 예래동까지가 그래요. 네. 제주도 내에서 요 구간만 이렇게 물이 많고 그 구간 벗어나면 물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아마 화산 활동하면서 어떻게 지형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요 사이에가 물이 많은데 특히 그 가운데서도 강정이 물이 많아요. 도처에 용천수가 흘러요. 이렇게 물 나오는 데만 해도 10군데가 넘어요. 와. 다른 데는 한두 군데가 있을까 말까인데 여기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강정은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 마을입니다. 이야. 풍부하죠. 제주에서는 1강정, 2번내, 3도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쌀밥을 먹을 수 있었던 살기 좋은 마을을 말하죠. 강정마을이 1강정이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물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강정천과 아끈천, 그리고 크고 작은 용천수들이 있어 가능했던 일이죠. 아무리 가물어도 이 물은 마르지를 안 해가지고 가물 때는 이 주변의 마을에서 여기 물 들어왔었어요. 여러 물 종류가 한 10개 이상 되는데 그 강정 안에서 용출되는 물 가운데 가장 용출량이 크기 때문에 강정 안에서도 큰 물이다 해서 큰 강정물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 이게 땅에서도 이렇게 옹달샘처럼 물이 싹, 예, 싹 그렇죠. 스며 올라와서. 네, 보통 그 샘물은 바위 틈에서 솟아나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바로 위에 밑에서 이제 솟아난 거예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물이 많이 부족했어요. 특히 우리 강정마을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상수도가 보급됐지만 마을에 불과 몇 개예요. 공동수도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뭐 지금 사람들은 모르는데 한 30가구 정도가 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물러벅을 가지고 여기 와서 물을 떼가지고 떠서. 갔는데 특히 물을 길어 여기까지 오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이제 경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잔치도 있고 사람이 돌아가면은 이제 장례도 있고 하게 되면은 경조사 같은 경우는 제주도는 3일을 해요. 하루 물건 하루 이제 반찬 같은 거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가문잔치, 그 다음에 흰잔치 이렇게 하는데 3일 동안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전부 물 한 허벅이라고 그러죠. 물 허벅에 하나씩 물 질러가지고 이게 허벅 하나가 한 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를 해서 이제 집집마다 이제 그 부녀자들이 나와가지고서 물 허벅에 물
하나씩 지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제 물 보조를 하는 거죠. 물을 같이 예. 길어서 그렇죠. 예. 주는군요, 한 왜냐하면 집에. 그것이 일종의 순으로 문화입니다. 서로 상부상조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나면은 첫째 이제 물구덕부터 지고 여기 오고 그래요. 일상의 단편들이 차곡차곡 쌓여 제주만의 물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강정의 거저는 홍민무라고 합니다. 내가 여기서 나고 여기서 자라 컸기 때문에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이 물이 이제 딴 데보다 여기가 특별히 물이 많이 나고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큰 강정물이라 강정에서 제일 크게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큰 강정물이라고 했었다. 옛날 적부터. 그래서 강정 주민들이 허벅으로 그 물 지는 바가지에 허벅으로 와가지고 여기 와기네 물을 지르다가 집에 가서 먹고 겨울철에도 이도하기네 물을 지르다가 집에서 먹고 수도 나오기 전에. 그때 그 시절 추억을 꺼내어 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때 당시 자리를 걸어오면은 오후 한두 시 돼서 이제 가져오면은 그걸로 자료회를 어머니는 기다리다가 미나리도 캐오고 저 외에 달려가지고 외도 따오고 해가지고 그 해먹었는데 그 시원한 물을 떠오라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주전자라고 해서 그 조그마한 그 물 들어다니는 거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그 큰 강정물을 놔서 떠갔었다. 큰 강정물. 그걸로 떠가면은 아주 시원하고 그때 냉장고가 없을 때니까 뭐 냉장고 물이나 뭐 마찬가지로 시원한 물로 자루에 된장 풀어놔가지고 그거 먹으면은 뭐 그거 일품이지요. 그게 그보다 더 좋은 것이어서 여름철에 덥건 때. 천진난만했던 꼬마의 머리카락도 하얗게 희었습니다. 물의 기세도 예전 같지 않죠. 큰 비 올 적에는 이렇게 고이고 큰 비가 안 와서 할 때는 진짜 말다시피 그렇게 되는 상태. 우리가 강정이라는 부락이 저 글자 그대로 물강물경이라고 해서 강정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물이 여기뿐만 아니라 이 밑으로 가면은 물 나는 데가 많이 있었다. 여기는 지형적으로 좀 높아 불고 또 위에서 지하수 개발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젠 쓸 필요가 없게 된 거 아닙니까? 필요 없다 이건. 제주도에서의 어떤 물용 문화, 역사는 과거에 우리 그 지역에 어떤 물을 관리하고 소중히 다루는 어떤 지혜와 지식이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주도의 용천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제주도의 어떤 지역의 정체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고유의 물문화의 하나라고 보는데 용천수도 상수도 보급이 되면서 아무래도 도민들의 어떤 관심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용천수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내 용천수는 현재 646곳이 남아있지만 그중 162곳만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간의 이끼가 덮어버린 물의 쓰임. 섬의 자랑은 무관심 속에 잊혀가고 있죠. 하지만 물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종착지에 다다릅니다. 제주의 사계절을 흐르는 강정천입니다. 제주에는 건천이 많다고 하는데 여기는 물이 많네요. 그렇죠. 이제 제주도는 화산 지형이라서 네. 비가 오면 전부 지하로 스며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육지는 그 계곡과 계곡 사이에서 물이 계속 나와서 흐르는데 제주는 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래도 좀 정비가 잘 돼 있고 약간 뭐랄까 지금 문물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다리도 있고 예.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놀러 오기도 하고. 주변 보게 되면은
알게 모르게 전부 이렇게 하천이 정비돼 있어요. 네네네. 과거에는 이쪽이 전부 논이었습니다. 좌우에도. 그렇죠. 그러면 논이 범람하고 했는데 지금 이쪽에서 자세히 보면 이 밑에도 전부 방축을 다 쌓았어요. 아. 물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러네요. 다른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예, 다른 하천과는 달리 여기는 친환경적으로 하천 정비는 비교적 잘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나무도 여기 자생하는 나무들을 주로 많이 식재를 해서 현식생하고 이제 이렇게 환경이 유지되게끔도 해놓고 그렇지만 이제 문제점도 있죠. 하천이라는 거는 본래 물 흐름이 있잖아요. 네. 그 흐름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중간중간에 흐름을 건드려 버리게 되면 그쪽에 터져 버리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하천 정비함으로써 그 범람으로 인해서 재산 손실 같은 거는 많이 이제 감소가 돼 있죠. 그렇죠. 네. 뭐 자연스럽게 놓는 게 좋지만 예. 또 인간이 또 같이 살려다 보니까 그렇죠. 물의 길도 좀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네. 되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비할 수밖에 없는 게 강정천 물이 서귀포시 주요 식수원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면 식수원을 마련하면서 일정한 저수지처럼 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자연이 좌우로 환경 정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영향도 있죠. 네. 그렇죠. 맨돌 또 뚝을 쌓아야 예, 예. 물을 또 많이 모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죠. 만약에 이렇게 뭐 없어지진 않겠지만 이 만약에 용천수가 만약에 없어진다. 예. 그러면 제주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섬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 그래요? 섬이 사라진다는 거는 섬 자체는 있겠지만 물이 해결이 안 되면 사람이 거주할 수가 없잖아요. 생활 자체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하거나 무제한 사용을 해버리면 우리 스스로 그거를 절제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고갈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용천수가 사라지면 제주도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거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면은 더 이상 무분별하게 지하수 개발을 허가해서도 아니 되고 또 지하수도 일정량 이상은 하루에 몇 톤 이상은 뽑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야 돼요. 우리가 그 지하 수자원이 물자원이 유한한 거거든요. 무한하지가 않아요. 하여튼 그걸 우리가 서로가 아끼면서 보존하려는 노력이 먼저 선결돼야 되고 그 보존 속에서도 우리가 물을 절약해 나간다면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고하고할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물 사용량은 점점 늘어날 것인데 맞아요. 한정된 자원에서 이것을 아껴 쓰려면은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연에 주는 혜택을 누리려면 좀 절제를 해야 된다.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언제든지 와도 물이 흐르는 강정천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아, 눈부신 햇살, 살랑거리는 바람, 섬이 내어준 자연입니다. 누구의 것도 아니죠. 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끼고 지켜야 하는 이유죠. 우리 선생님께서 그동안 서귀포를 쭉 살펴보셨는데 물이 고향이다, 물이 도시가 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나요? 뭐 유럽이나 이런 쪽에 보면 물의 도시라고 되게 유명한 곳 많잖아요. 서귀포도 일단 물에 대한 그런 자원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개발보다는 또 이렇게 보존과 또 함께하는 그런 환경도 되게 중요시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약간 개발이 되더라도 정말 세계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서귀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또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서귀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개발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무분별한 개발이 자원을 낭비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이제 우리가 정책 입안자들이 잘 살핀다면 정말 물의 고향, 물의 도시 서귀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싶습니다. 서귀포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많이 놀러 오고 싶고 다시 한번 더 오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랄까, 자연의 모습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게 좀 약간 안타깝기도 했고, 또 아직도 옛날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도 좀 감사하게 생각했고, 그런 뭐 선조들의 지혜나 그리고 또 어렵게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많이 느꼈던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주 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여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은 떠날 채비를 합니다. 추억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기에는 여전히 할 일이 많죠. 물길 따라 삶이 피어납니다. 물은 섬의 품에서 내일을 꿈꿉니다.